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불린 이 범인은 최소 13명을 살해하고 51명을 강간했습니다. 무려 32년 동안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고도 불린 이 범인은 1976년부터 1986년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주로 세크라멘토 동부 부촌과 군기지 부근을 노렸죠. 범인은 항상 발라클라바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제대로 본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키는 1cm 정도, 마른 체격이지만 근육질의 다리를 가졌고 특이하게도 다리털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의 첫 범죄는 1973년 경찰관이 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엑세터 지역에서 한 건의 연쇄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범인은 엑세터 절도범으로 불렸습니다. 동시에 비살리아 지역에서도 118건의 절도와 한 건의 살인이 일어났죠. 1975년 9월 딸을 납치하려던 범인을 막으려던 아버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해 12월 수사 중이던 맥고엔 형사가 범인과 마주쳤지만 총격전 중 부상을 당해 놓치고 말았습니다. 1976년 6월 세크라멘토에서 동부 지역 강간범, 줄여서 EAR이 등장했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며칠간 대상을 스토킹한 후 야간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죠. 특히 의사, 변호사, 군인 가족 등 부유층을 주로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을 특수한 매듭으로 묶고 집 안을 샅샅이 뒤지는 이상행동을 보였죠. 1977년에는 로드 밀러라는 청년이 범인을 쫓다가 무자비한 총격을 당해 13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1978년 2월 EAR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매과여 부부가 총에 맞아 숨졌죠. 범인이 스토킹하던 집 앞에서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전력을 다해 수사했습니다. 시민들은 자경단을 조직하고 총기 판매점은 모든 상품이 품절됐죠. 신문에는 EAR을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이라는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하지만 1979년 49차 사건을 마지막으로 EAR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1979년 2월 산타바바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로버트 오퍼만과 심리학자 데브라 매닝이 콘도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미리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후 벤츄라 카운티에서 변호사 부부가 통나무로 맞아 숨지고 데이나 포인트에서도 20대 부부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이 연쇄살인범을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고 명명했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조셉 제임스 디엔젤로, 1945년생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 경찰학을 전공하고 항법 학사까지 받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엑세터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경사로 승진했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범죄를 수사하고 밤에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그에게 완전 범죄의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수사 기법을 알고 있어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경찰 무전을 들을 수 있어 순찰 루트를 피할 수 있었죠. 심지어 자신이 수사해야 할 사건의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사소한 절도 혐의로 경찰직에서 파직된 후 범행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1986년 5월 18세 소녀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1986년 이후 디엔젤로는 완전히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변호사인 아내와 세 딸을 둔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죠. 1991년 이혼 후에는 로즈빌에서 수의공으로 일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위협 전화를 걸었고 2001년까지도 전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32년 동안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FBI가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사설 DNA 검사 서비스였습니다. 가족 족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범인의 먼 친척이 DNA 샘플을 의뢰한 것입니다. 유전 계보학 전문가 바바라 레이벤터가 팀에 합류해 60여 명의 친척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2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DNA가 일치하는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12세의 디엔젤로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디엔젤로는 휠체어를 타며 나약한 노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독방 CCTV 영상에는 맨손 체조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과거 범행 시 천으로 조명을 가렸듯이 독방에서도 종이로 조명을 가리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 삶을 망쳤나요?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2년간 숨어있던 악마가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